오늘은 곧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서울의 환경과 관련되어 지금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때까지 전화로만 했었는데 특별하게 여기 그 스튜디오에 게스트 초청을 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 그, 예, 오늘 여기 그 스튜디오에, 민중예술 스튜디오에 새로 게스트를 초청을 했습니다. 협성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CO2 위원장님 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정인환입니다. 예, 정인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어, 뭐, 이렇게,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그, 잠깐 뭐 CO2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소개를 예.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죠,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제 전국 조직으로 이제 중앙환경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한국환경운동연합 내에 보면은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뭐 지역 단위로 보면 제일 이제 큰 단위죠. 지역으로 보면 회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서울환경운동연합 또는 서울환경연합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물 관련 위원회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생태도시 팀이 이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CO2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CO2 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각계 전문가들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업무 협력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서울시정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반영을 해라 이런 또 압력도 넣고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곳이 CO2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 뭐 지난 뭐 10여 년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그 어떤 서울시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학계나 제대로 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서 좀 힘들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정인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CO2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 입장에 솔직하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뭐 어쨌든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에너지 지금 뭐 우리가 왜 좀 줄여야 되는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 조금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할까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저서가 있죠. 그 1972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이제 슈마허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평생을 영국 가서 살긴 했지만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 숲, 또 숨쉬고 마시는 이런 공기, 물들이 다
이 자연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봐도 자본은 잠식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해버리잖아요. 요즘에도 뭐 부산저축은행이니 뭐 이래서 쭉 그 제2금융권들이 막 망해가는 모습이 제일 대표적인 나타나는 게 이제 그 BSI 그리고 이 자본 잠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자본이 잠식이 되면 인간이 더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강하게 이렇게 역설하신 분이 이제 그 슈마허라는 분인데 이 에너지나 땅 또는 뭐 광물 자원 다 이게 자본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파서 빨리빨리 파서 시장에 내다 파는 소득의 원천하고 조금은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도라고 할 것은 뭐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 또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가야 될 자본들을 지속적으로 내다 쓰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인구가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지구의 자본을 잘 축적 내지는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공해도 있지 않습니까? 뭐 토양이 오염된다거나 물이 오염된다거나 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연 내지는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CO2 위원회가 이제 시민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위성으로 따지면은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돌려줘야 되는 것, 또 마실만한 물, 그다음에 충분한 녹지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이런 그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뭐 뉴타운이다 또는 뭐 도시 정비다 또 뭐 하천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토목공사와 토건으로 가는 일을 좀 지양하고 좀 중지하고 있는 거를 잘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서울 행정의 일이 아닌가 하고 이번 11.6 서울시장 재보선 때에 나오는 후보들이 그런 이제 공약을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친환경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동감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서울시 행정을 이렇게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좀 에너지가 이제 많이 쓰이죠. 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 에너지하고 교통 에너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얼른 보면 에너지 사용량은 뭐 인구 증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개인당 쓰는 에너지 양이 많이 늘고 있었다는 것은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라든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뭐 지난 10년, 15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인구, 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는 일, 또 자동차가 지금 한 300만 대가 넘었는데 서울에 그 300만 대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 에너지, 그렇죠? 이제 화석 연료가 되죠. 그리고 그 자동차당 주행 거리가 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뭐 체증의 문제라든가 교통 체증의 문제라든가 교통비의 증가라든가
또 대기의 질이 나빠진다는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의 문제를 계속 이제 가속시키고 있는 게 현재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